자, 분위기 바꿔봅니다. 세상에. 아니, 제가 지금 눈을 비비고 제목을 잘못 읽은 겁니까? 이 당하는 농약 들기름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좀 듣기만 해도 좀 끔찍한 이야기인데요. 사건 설명을 천천히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 전북의 한 농촌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살고 있는 한 60대 남성의 이야기인데요. 이 남성은 건강 관리를 위해서 매일 아침에 들기름을 한 숟가락 먹는다고 해요. 들기름 건강에 좋다고 많이 소문났죠. 네, 뭐 신진대사를 활성화한다고 해서 네네. 아침에 또 들기름 드시는 분들 많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이거를 한 숟가락씩 먹고 있다고 하는데 네. 지난해 4월 어느 날 여느 때와 다름없이 아침에 일어나서 들기름을 한 숟가락 먹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뭔가 이상함을 느낀 겁니다. 좀 쓴맛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에도 맛이 여전했고 석연찮긴 했지만 일단 그냥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흘째 되던 날 비빔밥에 이제 채소를 넣고요. 들기름을 많이 부어서 이제 그렇군요. 비벼서 먹는데 네. 한 입 먹는 순간 또 많이 넣었으니까 느껴진 거죠. 역한 맛과 냄새 때문에 확실히 이건 뭔가 이상하다.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느끼고요. 네. 바로 밥을 뱉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 들기름병을 바로 경찰서에 들고 가서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4월이면 지난해 4월에 날씨가 어땠는지 기억은 가물가물하지만 가끔 그런 경우는 있잖아요. 4월에도 일찍 찾아온 뭐 이상기온 여름 그런 날씨 때문에 막 온도가 올라가서 더웠고 그럴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들기름이 높은 온도에 상한 걸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들기름 한 숟갈에다가 생달걀을 같이 섞어서 드셨다고 해요. 처음 증상을 느꼈던 첫째 날이고 속이 불편하고 좀 혀가 좀 따끔거리기는 했는데 한 3일째쯤에 비빔밥을 이제 해 드시려고 들기름을 좀 많이 넣었대요. 이렇게 한 입 먹으니까 좀 심한 악취가 느껴져가지고 좀 맛도 이상하고 해서 그때 뱉어내면서 좀 이상함을 느끼셨대요. 단순히 좀 상한 맛이 아니었었나 봐요. 혀도 계속 따끔거리고 배도 아프고 심장도 좀 빨리 뛰는 느낌. 담당 형사가 피해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들기름병에만 있는 게 아니라 환약 속에도 가루 농약을 탔으니까 먹지 말라 이렇게 연락을 했대요. 어머 대박 사건 지금 뭐예요? 농약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안진용 기자님. 일단 이 남성 사흘 동안은 들기름에서 조금 이상함을 느꼈지만은 뭐 크게 이상은 없다는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먹었다는 거죠. 근데 사흘째 되는 날 이 비빔밥에 들기름을 많이 넣었더니 역한 냄새가 심하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곧바로 뱉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네. 국립과학수사원에서 해당 이 음식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들기름에서 농업용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어머나 거죠. 세상에. 자,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기적으로 복용하는 환약에서도 가루 형태의 농약이 섞인 것으로 확인됐는데 다행히 이 환약은 복용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럼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는지 그러니까요. 가장 궁금해지죠. 이 끔찍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다름 아닌 네? 60대 아내였습니다. 뭐라고요? 네, 이 아내는 창고에서 직접 이 들기름병에 농약을 섞었고 게다가 이 넣다 보면 색이 희석해서 이상해질 수 있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카놀라유를 첨가하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너무너무 기가 차고 지금 너무너무 지금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아내가 왜 대체 이런 짓을 했을까요? 이종근 평론가님 세상에. 네. 경찰이 직접 집에 방문을 해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이 범행 사실을 시인을 하면서 이유를 당연히 경찰에 이야기를 했겠죠. 네. 자, 남편이 취미 생활에 너무 몰두해서 바깥으로만 돌고 있다. 그러니까 취미 생활이 보니까 판소리였어요. 판소리를 배우러 바깥에 자주 나서서 바깥으로만 돌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심지어 바깥에 나가서 자신의 흉만 보고 다닌다. 그래서 농약을 먹으면 몸이 아파서 집에 누워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러면 몸이 아프면 성질이 차분해지고 말수도 줄어들 것 같아서 넣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세상에는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잖아요. 말 같지 않은 말들 너무 이걸 말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진짜? 말이 아니죠. 말수를 줄이려고 농약을 탑니까? 뭐 하는 세상에 소리예요? 말이 진짜. 안 되잖아요. 이거는 뭐 얘기를 해도 되고 아니면 말이 많으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서 뭐 말을 줄이도록 하면 되지. 뭐 이게 농약을 왜 탑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남편의 입장에서는 아내의 이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해명이다. 왜냐하면 네. 판소리는 본인의 유일한 취미라고 얘기하면서요.
판소리를 배우러 다니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농사일을 제대로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 소홀한 적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내가 예전부터 죽여버리겠다는 말을 어머나. 입버릇처럼 해서 그리고 또 판소리만 나오면 국에다가 약타 죽이고 싶다고 얘기를 했다는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이런 얘기도 했고 네. 또 아내가 남편이 신경외과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왔나 봐요. 통상적인 진료를 받고 오자 자녀들에게 네 아빠가 그 남편이 조울증 환자다. 어머나.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남편의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마을 주민들의 증언들도 있었는데요. 네. 마을 주민들도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라며 100명이 넘는 사람이 탄원서를 함께 제출해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거는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고 분명한 범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재판까지 갔을 거 아니에요, 장윤 변호사님. 맞습니다. 언뜻 보면 이거 살인 미수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농약이 치사량에는 미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수상해 미수죄로 기소가 됐고 법원은 당연하지만 유죄 선고를 했습니다. 네.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하면서요. 이렇게 선고를 하게 된 경위와 관련해선 일단 죄질이 좋지 않다. 그리고 피해자인 남편과 합의를 보지도 못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다만 이 가해자가 네. 피해자 그러니까 남편으로부터 가정폭력 내지 부당한 대우에 장기간 노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원망에 의해서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서 굉장히 계획적인 점은 아니라는 점을 또 판단의 근거로 삼으면서요. 네. 아내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남편의 신체 기능이 손상되지는 않은 점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서 집행유예형을 선고했습니다. 자, 집행유예 됐다고 해서요 법정 구속되지 않았다고 해서 땀만 먹지 말고요 정말로 남편에게 석고 대죄하는 심정으로 이제는 반성도 하고 그만큼 잘 대고 다시 부부관계 깨진 부부관계를 다시 원만하게 회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저질렀던 범죄에 대해서 뭐 그나마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